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첫 번째 단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기부터 시작을 해서 원에 있는 접선까지 쭉 나왔을 때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볼 거야. 참고로 중간중간에 필요한 공식들을 나는 그냥 쓸 거야. 여러분들은 그 각 단원마다 파트마다 필요한 공식들을 혹시 못 외웠다면 외우셔야 될 거고, 나오게 되는 원리들이 궁금하시면 다시 책을 잘 보셔야 되겠죠. 뭐 영상도 참고하시고요. 정리를 좀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상황입니다. 참고로 점을 하나 주고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콕 찍고 끝난 거니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상황은 크게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는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때였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는 딱히 어렵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었지. 일단 여기서도 첫 번째, 두 점의 X좌표 또는 Y좌표 중 같은 것이 있다면, 같은 값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3,7에서 5,7까지의 거리를 구해줘 같은 상황.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줘 라고 했는데 이 두 점의 Y좌표가 같은 값이었어. 그럼 그때의 거리는요, X값 길이의 차이를 관찰하시면 거리였습니다. 납득이 돼? 납득이 돼? 또는 1,5에서 1,8까지의 거리를 구해줘 라고 하면 두 점의 X좌표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Y값의 차를 관찰했으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좌표 평면에 그려서 어렵지 않게 얘기를 드리죠. 3,7, 예를 들면 여기가 3, 여기가 7, 5,7, 여기가 5, 여기가 7이니까 자, 요 점이랑 요 점, 두 점 사이의 거리였잖아. 맞아? 그럼 이때 뭔데? 그냥 3에서 5까지의 거리를 말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뭐? 그냥 다른 값 두 개를 빼서 우린 그 차이를 말하면 거리였습니다. 납득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대부분 다 이렇게 X좌표 혹은 Y좌표가 같은 상황을 주기보다는 지금처럼 두 점의 X, Y좌표 전부 다른 상황일 때를 줄 거야. 걔를 문자로 X1, Y1, X2, Y2 라고 설정하면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안에서 X끼리 뺀값 제곱해 주시고 Y끼리 뺀값 제곱한 다음 그 더한 값으로서 표현을 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었음.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을 거고, 두 번째, 그럼 그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또 물어보면 얘도 마찬가지. X좌표 혹은 Y좌표 중 같은 값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똑같은 예시죠. 3,7하고 5,7. 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말해줘. 혹은 1,5, 1,8.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말해줘 라고 하면 여기도 어렵지 않게 그냥 좌표 평면에 두 점을 콩콩 찍고 어떤 직선을 말하라는 거지? 라고 그냥 관찰했으면 됐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시 3,7 요 점, 5,7 요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숑. 다 뭐야? Y가 7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이 있으면 Y좌표가 7로 동일해? Y가 7일 때를 다 말하라는 뜻인 거야. 그럼 여기는 X가 1로 같은데요? 얘는 뭐예요? 라고 하면 1,5, X가 1이고 Y가 5일 때 요 점, 1,8 요 점, 두 점을 이은 직선. 휘오. 이거 다 뭐야? 그냥 X가 1일 때. X가 1로 똑같아? 얘는 누군데? X가 1일 때 직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중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값이 딱 주어진다면 그때는 같은 값 Y가 같아요? Y는 7로 같습니다. X가 같아요? X는 1로 같습니다가
직선의 방정식이 됐을 거야. 그리고 대부분은 다 아까랑 똑같이 x1, y1, x2, y2 서로 다른 두 점, x좌표와 y좌표의 성분이 다른 점 두 개를 줄 거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얘를 이렇게 얘기했죠. y는 기울기 x끼리 뺀값 분의 y끼리 뺀값 그리고 x에다가 x1을 때려 넣으면 무조건 y좌표는 y1이 나와야 돼. 그래서 두 점 x끼리 뺀값 분의 y끼리 뺀값 기울기 그리고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상황 크게 두 가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거나 혹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와. 이게 지금 원까지 다 했으니까 한 번에 하는 얘기인 거야. 됐죠? 두 점이 주어진 상황은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거리를 구하거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줘 정도로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황 이번엔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그때는 일단 또 마찬가지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첫 번째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두 번째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하죠. 오, 직선 위에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어. 그래서 이 점을 내가 편의상 A, 두 번째를 B, 세 번째를 C라고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A, B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여기서 했던 얘기지. B, C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A, C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 모두 동일한 직선을 의미할 거라고. 그럼 얘를 조금 더 가볍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A, B를 연결한 직선의 그 기울기는 당연히 B, C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고 당연히 C와 A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도 같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은 임의의 한 점은 나머지 두 점을 M 대 N 내분 혹은 외분한 점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 B라는 애는 누굴까요? AC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그럼 요 A는 누굽니까? BC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 그럼 C는 누구야?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내분, 외분 구하는 공식을 얘기했었죠. 공식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A라는 점의 좌표를 x1, y1 B라는 점의 좌표를 x2, y2 그리고 우리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혹은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줘 라고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물어보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했죠. 내분을 구하면 둘이 더한 값분의 x좌표는 크로스에서 mx2 x좌표 크로스에서 nx1 둘이 더한 값 y좌표 마찬가지 m 플러스 n분의 y좌표를 크로스에서 곱한 걸 앞에다 쓰시고 크로스에서 곱한 걸 뒤에다 쓰면서 둘이 더하면 이게 내분점이었다. 그리고 외분점을 구해줘 라고 하면 그냥 빼면 되는 거야. 물론 그 상황을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비례식으로 증명을 해드렸고 나오게 된 공식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겠네. 따라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은 얘를 두 번째로 배웠을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고 내분과 외분점이 어떻게 생겼는가. 됐죠?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또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라고 보면 한 점이 여기에 있어 뽕뽕뽕, 또 다른 점이 여기 있어 뽕뽕뽕. 근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니까 다른 점은 요런 데 있겠지 뽕. 됐죠? 그러면 이 세 점을 연결했을 때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진다?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됐죠? 그럼 삼각형이 나왔을 때 볼 수 있는 건 이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리고 넓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상황은 자연스럽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로 연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두 점 줬을 때와 세 점을 줬을 때 두 가지로 일단 얘기를 해봤어요. 자, 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 정도면 돼. 선생님 점 4개 줘서 사각형 만드는 것도 있었잖아요. 점을 4개 줬어? 그럼 3개 줬으니까 삼각형, 3개 줘서 삼각형, 삼각형을 쪼개보면 되잖아. 4개 줬어? 4개 중에 2개 보면 두 점 줬을 때 상황이잖아. 그때 필요한 것들은 지금 다 했던 얘기들이지 뭘.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관찰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점 말고 다른 애들을 줬을 때도 한번 관찰하러 가볼게요. 치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일단 하나의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 거야. 중학교 때 했던 이야기죠. 1차 함수 표현 y는 ax 더하기 b라는 표현을 보시면서 a 자리에 오는 건 기울기, b 자리에 오는 건 y 절편이라는 거. 기울기가 뭐예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요. 그래서 혹시나 너한테 두 점을 주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라고 하면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으로서 기울기를 꼭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표현으로 일단 중학교 때 배운 걸 먼저 정리해 봤고, 그 다음 여기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표현,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여기서 말하는 그 정점, 정해진 점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점. 반대말은 동점, 움직이는 점. 정점의 좌표를 내가 편의상 x1, y1이라고 했을 때 그때 다음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나도 몰라서 문자로 놓을 겁니다. m 몰라. 하지만 x에 x1을 대입하면 항상 y값은 y1으로 일정하게 이 점을 지나는 형태로 나왔다 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웠던 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일단 세우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모를 때 기울기를 문자 m으로 표현해서 지금처럼 나타낼 수가 있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y는 꼴이 아니라 얘 형태를 한 번 더 바꿔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는 0꼴로 바꾼 다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조금 더 개념을 넓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념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의 정확한 사실 근거는 사실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거에 대한 얘기는 고등수학 하에서 함수를 배울 때 부연 설명해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보면서 기울기가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넘어갈 거고 b를 나눌 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인데요? 라고 빠르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두 직선을 줬을 때. 자, 한 직선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그럼 두 직선을 줬을 때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어떤 상황일까라고 보면 가장 간단한 건 이겁니다. 그냥 위치관계를 정확하게 보시면 돼.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땐 그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관찰해 주시면 돼. 이 위치관계를 관찰하는, 두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관찰하는 그 포인트는 바로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세 번째,
두 직선이 일치할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그래 이렇게 만나는 하나의 점이 있나 봐. 기울기가 서로 다를 때 그때는 지금처럼 한 점에서 만납니다. 기울기가 다를 때 두 직선이 평행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봤을 때 하나가 그어지고 또 다른 하나가 이렇게 영원히 만나지 않게 그린다는 얘기겠죠. 이때는 우리가 기울기만 같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일치하는 경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똑같이 생겨서 내 눈에 하나만 보이는 상황이겠죠. 그랬을 땐 기울기도 같을 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울기만 같아요. 그 말의 의미는 X절편 혹은 Y절편이 다른 상황이라는 거. 기울기도 같아요. X절편, Y절편 거기에 기울기도 다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우리가 네 번째 요걸 배우죠. 약간 스페셜한 관계. 뭐 할 때? 직교할 때. 그래프상에서 서로 수직으로 교차되고 있을 때. 그때는 기울기의 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해서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너네가 관찰할 수 있는 건 요 정도. 직선의 위치관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하나 더. 잠깐만. 하나, 둘, 3, 4, 5. 직선이 세 개가 주어졌을 때. 직선이 세 개가 주어졌을 때의 상황. 자, 일단 직선이 세 개가 주어졌을 때 그때 얘도 마찬가지. 일단 이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갖고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만 위치 관계를 깊이 있게 파진 않을 거야. 어차피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알고 있으면 직선 하나 더 그린 것밖에 차이가 없을 거거든. 그래서 위치 관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세 직선에 의해 자,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 때. 세 개의 직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슈아라랑 슈아라랑 호로롱 이런 상황일 때를 말하겠죠. 그럼 당연히 반대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때. 됐죠?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 때와 만들 수 없을 때. 사실 얘를 여러분들이 문자로 봤습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는 세 직선의 위치관계의 형태는 지금과 같겠죠. 일단 첫 번째, 세 개가 모두 평행하는 상황. 됐죠? 아니면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하는 상황. 됐죠?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세 직선의 교점이 한 점인 상황.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그러면 직선 세 개를 아무리 그어도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 1번과 2번의 교점, 3번과 2번의 교점, 1번과 3번의 교점의 좌표를 연립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며, 그러면 세 점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에 대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도 우리가 조금 더 뒤에서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정리해보면 될 겁니다. 따라오죠? 자, 그러면 다음 상황. 여섯 번째. 한 직선과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됐죠? 이번엔 점 하나 주고 직선 하나 줬을 때 네가 볼 수 있는 상황. 점이 하나 주어졌고 직선이 하나 주어졌어요. 뻔하게 보이는 그 표현입니다. 점 P를 x1, y1. 다음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관찰했을 때, 이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기. 이 거리는 a제곱 b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 피타고라스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 x좌표를 x에
y좌표를 y에 대입한 다음 절대값 씌움으로써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야. 그래서 한 점 그리고 한 직선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건 지금처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됐죠? 자, 지금 여기까지 일단 정리된 게 점 2개일 때, 점이 3개일 때,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직선이 2개일 때, 직선이 3개일 때, 그리고 점 하나랑 직선 하나 줬을 때를 관찰해 본 거야. 그럼 결론, 점하고 직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이게 다야. 됐죠? 그럼 이제 요 다음에 배우는 도형이 나오죠? 원입니다. 그럼 또 원과 관련된 얘기를 앞에 한번 지우고 얘기해 드릴게요. 일곱 번째 상황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원이 나옵니다. 여기부터 원이 나옵니다. 일단 원이 하나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죠.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형태.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려보시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거고, 아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전개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둘 다 원을 나타내고 있어요. x도 2차고 y도 2차인 2차 곡선의 대표적인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때 두 번째는 요 식을 우리가 첫 번째 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꼭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몇 번 연습을 해봤죠. 문제 풀면서 연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여기죠. 얘를 이렇게 바꿨을 때 우변에는 항상 r의 제곱값, 반지름의 제곱값이 온다는 거, 그 말의 의미는 0보다 항상 큰 값이 와야만 우리는 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얘를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공식화해서 막 얘기를 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뭐 c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하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죠. 편하게 그냥 정리해 봤더니 오른쪽이 음수 나와서 그러면 안 돼. 원이 되려면 이 우변이 0보다 크면 돼 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문제를 관찰하거나 푸는 데는 딱히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원이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라는 거고요. 원의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그 점들의 자취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흔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취라는 표현이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점들의 어떤 관계들을 내가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야. 두 번째, 여덟 번째죠. 사실 여기서부터는. 자, 한 원하고요. 한 점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원이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일단 첫 번째는 그 점이 원의 내부에 있을 때 그리고 외부에 있을 때 이때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위에 있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원의 내부에 점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데 점이 하나 있는 거죠. 사실 얘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본 문제는 딱히 없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딱히 의미가 없는 형태가 될 거고요. 외부에 있을 때 뽕뽕. 자, 요때는 여러분들이 몇 개 본 적이 있죠. 이 외부에 있는 점에서 이 원을 향해 뭐를 그릴 때? 접선을 그릴 때.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원 위에 있을 때 이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 말고 외부와 위에 있을 때는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 이 접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접선이니까요. 원하고 직선이 주어졌을 때 상황으로 넘겨서 관찰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점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거밖에 없어. 한 점, 원 밖에 있는 이 한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까지 그은
길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정도밖에 없었을 거야. 그래서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혹은 여기까지의 길이, 혹은 저기까지의 길이, 혹은 저기까지의 길이들. 이런 길이들을 관찰했을 때 이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최대값은 원의 중심에서 원 밖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 반지름을 더한 값. 그래서 이 점의 위치에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쟀을 때가 최대값일 거고, 최소값은 원의 중심에서 원 밖에 있는 점까지의 그은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이 길이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밖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편의상 내가 D라고 표현하면 최대는 D에서 R을 더한 값, 최소는 D에서 R을 뺀 값. 이렇게 정리하는 거 정도였겠죠. 그래서 원과 점이 딱 주어진 상황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섹션이 나뉘죠. 잠깐만, 5, 7, 8, 9지. 네, 9번째입니다. 한 원하고 한 직선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이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좀 말해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런 상황, 안 만나는 상황, 혹은 이런 상황,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죠. 조금 스페셜하게 접하는 상황. 크게 세 가지의 상황을 관찰할 거고요. 이때 첫 번째, 안 만나는 경우.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 접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거고, 얘네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원의 중심에서 다음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편의상 D라고 하면 안 만나는 상황은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클 때, 그때는 안 만나는 상황일 거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을 때, 그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마지막 접할 때는 반지름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 접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접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찰을 좀 해보면,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2번에 대한 이야기겠죠. 미안 순서대로 할게. 1번부터 얘기할게요. 안 만나는 상황을 좀 관찰을 해보면 원이 있고 직선이 있고 서로 안 만나고 있을 때, 그때 또 네가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해서 최대값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에다가 반지름을 하나 더 더해서 요 점에서 직선까지 구했을 때의 거리. 그럼 최소값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 반지름을 빼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이게 최소값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건,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현이 생겼다. 현이 생겼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요 길이는 반지름이 될 거고, 수선에 발을 내리 꽂으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나올 거고, 그럼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현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죠. 원이 있고 접하는 선이 그어졌을 때의 상황. 기본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다 통용하는 건 요겁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때는 접하는 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접하는 선을 긋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 위에 점을 줬을 때, 원 위에 점, 그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세 번째,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줬을 때, 밖에 점에서 그은 접선을 구하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뉠 거고, 이때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기울기가 주어졌어? 그럼 y는, 기울기는 내가 알아. 근데 상수는 내가 몰라. 다음과 같은 1차 함수 그래프식을 세운 다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이 되도록 적절한 상수값을 구했을 거고, 두 번째,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이 밖에 있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면 y는, 기울기는 나도 모르지만 x에다 x1 넣으면 y값은 y1이 나온대. 그래서 다음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마지막, 원 위에 있는 점이 주어지고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을 좀 말해줘 라고 하면 얘를 다시 바꿔서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표현을 했고, 이때는 공식화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그냥 정리하시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였죠? 그래서 여기서 말 못했던 접선과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이 상황으로 마무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원하고 직선이 주어졌을 때 상황도 지금처럼 관찰이 가능합니다. 됐죠? 납득이 돼요? 천천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점하고 원하고 점 줬고 원하고 직선도 줬다? 그럼 사실 어떤 게 더 있었냐면 이제 교육과정 외에요. 얘는. 왜냐하면 빠졌어. 그냥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당연한 얘기를 저 새끼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원이 주어졌을 때, 원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가 있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가 있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가 있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가 있고, 그냥 이렇게 주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의 그림이 있어. 두 원을 딱 그렸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두 원이 외부에서 안 만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접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일 수도 있으며, 그것도 아니면 내부에서 접하는 상황, 아니면 그냥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야. 교육과정 외니까 이거 그냥 들으세요. 당연한 얘기를 그냥 합니다. 그럼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하면 가장 쉬운 건 이거부터야. 자, 원의 중심이고 원의 중심이 있을 거다. 두 중심 사이 거리를 재면 그게 반지름 2개 더한 거랑 같아. 됐죠? 그 말은 무슨 뜻? 외부에서 접하는, 외접하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 중심 사이 거리를 땅 쟀을 때 반지름 2이 더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겠지? 그 외부에서 서로 안 만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내부에서 접하는 상황은, 자, 안에 있는 원과 밖에 있는 원, 뭐 큰 원, 작은 원 봤을 때 봐봐. 얘는 큰 원의 반지름이에요. 얘는 작은 원의 반지름입니다. 됐죠?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두 중심 사이에 거리가 나오죠. 그러면 내부에서 접하는 상황인 거야. 자, 외부에서 접할 때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았고요. 그 다음 내부에서 접할 때는 반지름을 뺀 값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있을 때가 요때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 만날 때. 중심을 2개를 콩콩 찍어 놓으면, 자,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요, 반지름을 2개 더한 것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 다음 서로 뺀 값보다는 클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를 갖고 있어 라고 볼 거고, 마지막 내부에 있을 때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더 크게 나오는 상황일 때, 됐죠?
그게 내부에 있을 때로 관찰이 가능할 겁니다. 교육과정 외 문제니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 있어 라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건 우리가 다루지 않았으니까. 납득이 돼요? 그래서 두 원이 주어졌을 때 교육과정 외로서 이런 표현이 하나 더 있을 거고, 자, 아껴왔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각형 표현이었죠. 아까 몇 가지 상황에서 나왔던 그 삼각형 표현을 아껴놨습니다. 자, 세 점을 주었든 세 직선을 주었든 어쨌든 내 눈에 삼각형이 보일 때 그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을 좀 그리고 얘기해 볼게. 바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외심. 삼각형에서의 외심이라는 건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라는 표현, 줄여서 외심. 삼각형이 있고요. 그 삼각형의 밖에서 밖에서 접하는 원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 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하고, 우리는 영어로 대문자 O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됐죠? 이때 외심은 일단 첫 번째, 어디에 위치하나요? 라고 하면 아까 수업 시간에 잠깐 보여는 드렸어요. 자, 요 삼각형 끝에 있는 요 꼭지점에서 중심까지, 여기서 중심까지, 여기서 중심까지 연결하면 이 길이는 전부 다 이 원의 반지름으로 같은 길이를 갖고 있을 거고, 그 말의 의미는 이등변,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일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외심을 물으면 크게 두 가지죠.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야.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이야기할 거고, 그럼 이 외심 좌표는 혹은 외심의 위치는 어떻게 찾을래? 원을 무조건 그리고 중심을 찍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삼각형이니까 이등변이니까요. 자,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똥 내리그르면 삼각형의 한 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할 겁니다. 마찬가지, 요 점에서 다음 변에다 수선의 발을 뿅 내리면 역시 마찬가지, 요 삼각형의 한 변을 수직 이등분할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뿅 내리면 삼각형의 한 변을 이등분하겠죠. 이 말의 결론은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아이씨, 왜 글씨가 안 써지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삼각형의 외심좌표를 의미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어딨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음 변의 수직 이등분선, 다음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다음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 빗변의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중3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을 그려서 여기가 호일 때 원주각이 90도, 중심각은 180도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중2 때는 처음에 이렇게 배웠다고, 그리고 중3 때 배운 내용 갖고 확장해서 다시 좀 더 쉽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외심 이야기. 외심에서 또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자, 요 각과 이 각은 서로 몇 배? 2배 차이 나죠. 원주각과 중심각 표현. 그래서 여기가 호일 때 중심각, 여기가 호일 때 원주각 해서 2배 차이 난다 라는 표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확장해서 내가 여기가 호일 때 원주각을 내 마음대로 임의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은 각. 됐죠? 그리고 원의 중심을 진하게 그었어? 그럼 여기는 수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막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라는 게 외심이 주어졌을 때, 외접하는 원과의 관계가 있을 때 이야기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심.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이 있는데 얘가 삼각형에 내접하는 상황일 때, 아이고 씨, 어이 샷, 어이 샷, 됐죠? 이런 상황일 때, 이때 이 원의 중심을 내심, I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 outside, inside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I라는 문자로 대부분 표현을 할 거고요. 이때 내심에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원의 중심에서 접하는 선까지 그어주면 둘은 수직. 접하는 여기 선까지 그어주면 수직. 여기도 마찬가지 수직. 그래서 수선의 발을 뽕뽕뽕 내리면 그 점들이 접하는 접점이 될 거고. 두 번째. 랄랄랄랄랄랄랄랄. 삼각형의 세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쭉 연결해 주시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서로 합동, RH S 합동이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요 각이랑 요 각도 같은 각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같이 딱 잘라주시면 요 각이랑 요 각도 같은 각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요 각이랑 요 각도 같은 각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심의 좌표를 구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됐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 각 이등분선을 쭉쭉쭉쭉 그렸을 때 만나는 그 점이 내심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역으로도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심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내심 얘기가 나왔을 때는 꼭 세트로 넓이 얘기를 같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심의 반지름을 편의상 R, 그리고 세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다음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다음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2분의 AR, 2분의 BR, 2분의 CR로서 표현될 거고, 이때 공통인수 2분의 1R을 공통인수 앞으로 빼내면 남은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한 다음 원의 반지름에 2분의 1을 곱한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것도 이렇게 연계에 지어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이죠. 무게중심.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이라고 하시면 결론. 중선의 교점. 중선이 뭔가요? 라고 하면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편의 중점에 그은 선, 얘를 중선. 마찬가지 중점에 그은 선, 얘를 중선. 마찬가지 중점에 그은 선, 여기를 중선이라고 하고, 이때 이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 G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게중심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뭘 배웠냐면 세 점의 좌표를 x1, y1, 요 점을 x2, y2, 마지막 점을 x3, y3이라고 했을 때 이때 무게중심 G는요. 3분의 x값 다 더했어. 3분의 y좌표는 y값 다 더해서 나오는 값으로서 평균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오게 되는 과정을 증명할 때 이 표현을 썼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이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1이다. 그리고 쪼개져 있는 각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서 무게중심 좌표까지 구하는 걸 이야기를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삼각형에서 내심, 외심,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따로 또 얘기해 볼게요. 네 번째. 그럼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너 이거 넓이 구하라고? 여기를 밑변으로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빵 내리그어서 여기를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아니 이거를 굳이 왜 말했을까? 얘네가 점좌표로 주어지면 여기를 x2, y2,
여기를 x3, y3 이렇게 여러분들 제시해주면 밑변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아까 했던 이야기를 갖고 밑변의 길이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게 높이.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세우시고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 파트 하나하나씩을 그냥 묶어서 넓이 구할 때 한 번에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 수업 시간에 이거 세점좌표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신발끈 공식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네, 알고 계시면 써보시고요. 대신에 지금처럼 두 점을 이은 직선 그리고 한 점에서의 거리 그게 높이가 될 거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밑변의 길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직접 계산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서술형에서는 그렇게 풀어야만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넓이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삼각형 나왔을 때 다음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무게중심에서 사실 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수업 시간에 도형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계속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계속 이런 말을 했을 거야. 어떤 상황인지를 잘 관찰하셔야 돼. 어서 오세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 자, 예를 들어 봅니다.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고요. C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임의의 점 P가 있습니다. 이때 AP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 더하기 CP 길이의 제곱 얘네를 더한 값에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노란색으로 쓰여진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자, 요 점을 A, 요 점을 B, 요 점을 C라고 했을 때 점 P의 위치를 아무 데나 막 찍어본 다음 값들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계산된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요. x 빼기 x1의 제곱, y 빼기 y1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B에서 P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 빼기 x2의 제곱, y 빼기 y2의 제곱이 될 거고 루트 벗기죠. C에서 P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요. x 빼기 x3의 제곱, y 빼기 y3의 제곱을 다 더한 값. 이거에 최소가 되게 하는 적절한 점 P의 좌표를 말해달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죠. 자, 요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놓고 나서 최종적인 결론까지 쓱 보여드릴게. 자, 전개하면 x제곱, x제곱, x제곱이 나옵니다. 3x제곱. y제곱, y제곱, y제곱 나옵니다. 3y제곱. 그 다음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2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거에 x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다 붙어 있죠. 마이너스 2 앞으로 묶어서 y1, y2, y3에 y가 붙을 거고 마지막 xy가 붙어 있지 않은 어떤 상수값이 적절히 나와서 는 c 플러스 c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어떤 c라고 할게. 그럼 이때 다음 값에 최소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 둘을 관찰하면서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볼게요. 자, 갑니다. 3이 있으니까 3 앞으로 빼요. 그럼 남은 건 x제곱 빼기 3분의 2의
x1, x2, x3 이거에 x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이 친구 완전 제곱 바꿔줄 거야. 차수 반, 개수 반. x 빼기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거의 완전 제곱. 그 앞에 3이 붙어 있어요. 뿅. 그럼 선생님 제곱한 애가 뒤에 튀어나오니까 빼줘야 되겠네요. 뺄게요. 뒤에서. 두 번째. 요렇게 둘을 또 보면 우리가 완전 제곱 바꿉니다. 3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y제곱 빼기 3분의 2에 y1, y2, y3 더한 값에 y 이렇게 쓸 거고 차수반, 개수반 땡겨주시면 플러스 3에 y 빼기 3분의 y1, y2, y3 완전 제곱 되겠죠? 그리고 제곱해서 나온 상수들을 뒤에서 적절히 뺀 값을 c가 아니라 이번엔 바뀌었으니까 d라는 상수로 정리해 볼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친구의 최소가 되고 싶어? 그렇게 하는 전 피해자표가 누구니라고 하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죠. 어떤 수를 제곱했습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올 거야. 그럼 최소가 되려면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xy 값을 설정하면 되겠죠? x에 누구 넣으면 돼? 3분의 x 1, 2, 3 더한 값. y는요. 3분의 y 1, 2, 3 더한 값 넣으면 되겠네. 걔가 의미하는 게 뭔데? 무게중심. 그래서 결론.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질문의 의미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교재에선 보지 않았던 이런 표현들도 무게중심을 말하는 단어였다라는 걸 익혀주셔야 돼요. 나오게 된 원리는 실제로 지금처럼 식을 다 정리했을 때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셔야 될 거고 자, 하나 더 볼 거예요. 무게중심 표현. 그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 L1이라는 직선과 L2라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습니다. 이때 두 직선의 각 이등분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도 있을 거야. 그러면 자, 직선 하나가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또 다른 직선이 다음과 같이 L1, L2로 존재할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두 직선의 각 이등분선, 두 직선이 이루는 다음 각을 이등분해주는 직선. 아이씨. 야. 아이 모르겠다. 씨. 이런 노란 선을 그어달라는 얘기. 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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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 아니면 여기도 이루는 각이 있는데 유. 아이씨. 촉촉, 촉촉. 노란색 혹은 파란색.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말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각 이등분선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걸까라고 보면 자, 직선 위에는 이미 한 점에서 L1까지의 거리와 L2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 점에서 L1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L2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이 거리가 계속 같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L1과 L2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줘. 라는 말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얘를 우리는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럼 그때 이 점을 우리가 x, y라고 해서 x, y에서부터 직선 L1까지의 거리가 x, y에서부터 L2까지의 거리와 같다라는 등식을 세우신 다음 이 등식을 정리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직선 두 개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 이등분선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아씨, 각 이등분선 비율 얘기 안 했네. 마지막이요. 삼각형에서 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하면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라는 말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아, 얘가 무게중심을 말하는 거였구나. 각 이등분선을 구하라는 얘기는 두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그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말이었구나 라고 해석을 따로 해주셔야 될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지만 다른 문제집에서는 종종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고는 계셔야 들어는 봤어 해야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도형의 방정식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거의 다 정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영상으로 봤을 때 한 1시간 정도 걸렸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유튜브에 올릴 때 따로 올릴게요. 도형의 방정식 총정리해갖고 따로 올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씩 쭉 보시면서 큰 흐름 좀 잡아주시고, 어차피 너네가 푸는 문제들을 조각조각 내놓으면 여기 있는 각각의 파트들을 물어보는 것들을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할 거야. 그래서 이 각각의 파트들을 잘 연습하셔야만 문제에서 요구한 답을 정확하게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수업 진행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만나요.